있어? 사람들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지? 이런 거.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강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다. 뭐 이런 거. 요게 아마 성과를 낼 거야. 라고 해서 원래 리더십의 연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트레이트 연구 때 시작된 겁니다. 그걸 리더십 특성 이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성만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되게 잘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우리 저쪽에 그런 특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우리 저쪽 망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특성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특성 개발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특성이 아니라 행동을 가야 되죠. 행동을 보면 그래도 행동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행동은 개발 가능하고, 행동은 학습가능하니까.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리더십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경영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모형이 뭐 이런 모형들이에요. 브레이크 버트,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모형, 뭐 이런 모형들이 주로 리더의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리더는 어떤 행동? 성과 중심의 행동이거나 관계 중심의 행동이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더의 행동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 5가지, 4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리더십 행동에 집중한 모형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상황 이론이 나옵니다. 리더는 이렇게 어떤 특성도 있고 그 특성도 어떤 행동도 있고 이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지. 또 어떤 상황? 특히나 구성원의 성숙도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잘 몰라. 그럴 때는 좀 지시가 필요하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어. 그럴 때는 뭐 코칭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그 리더십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 해야 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리더십 상황 이론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퍼시안 브랜드 차트예요.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해요? 밸리더티. 뭐? 사이언티픽 밸리더티예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이게 야 과학적으로 타당해? 그럼 니들이 이제 리더십 행동을 그렇게 봐서 타당도는 뭡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성과가 개선이 돼? 그런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달리 리더가 그 행동이 좀 달라지는 것이 진짜 뭔가가 바뀌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사이언티픽 밸리더티예요. 밸리더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하느냐? 네가 뭘 측정하고자 했어? 이 크라이테리온. 이거 네가 성과 측정하고 했잖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과를 높이는 거 맞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사이언티픽 밸리더티. 그쵸? 프랙티컬 유스풀리스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하게 익혀가지고 저쪽에 써먹으면 진짜 이게 실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뭡니까? 프랙티컬 유스풀리스죠. 그래서 좋은 이론이라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과학적 타당도와 실용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라는 분이 뭘 하셨냐면 보세요. 센 사람들 모았어. 센 사람들이 뭐냐면 Past Presence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AOM, AMJ 이건 전 세계에서 경영학 저널 중에서 가장 탑 그레이드예요. 경영학 저널 중에서 제일 좋은 저널들이 뭐예요? AOM, AMJ, Academy of Management, Academy Management 저널 뭐 이런 저널들. 여기에 에디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 관련된 논문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의 행동론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대가들, 이런 대가들을 모았습니다. 좀 모아가지고 뭐 해봤어요? 야. 그동안 우리가 이거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잖아. 요거 중요하고, 요거 좀 한번 봅시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스플리스와 밸리더티, 이게 각각 어떠한지,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진짜 밸리더티 높고, 유스플리스가 높은 거, 요거 우리, 이게 뭔지 한번 좀 밝혀내봅시다. 마이너가 이걸 시도하신 거예요. 마이너도 아주 뛰어난 조직 학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퍼블리시가 많이 되고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들을 일단 쭉 모아봅시다. 자, 각각의 이론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걔들을 일단 뭐예요? 밸리더티와 또 유스플리스 이 관점에서 로우, 미들, 하이 영역만 구성하면 하이 영역이 있고 또 로우 영역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쭉 봤죠. 그랬더니 안 돼요? A로 넣고, 그러니까 유스플리스, 실용성도 높으면서 밸런스 높은 거, 요거 되게 좋은 이론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이론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리미트 있어요? 맥클러랜드. 훌륭한 분이에요. 그 영향을 말씀하신 맥클러랜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본인도 있네요. 네, 마이너는 아마 이분이 연구한 거겠으니까, 이게 다 인맥 아닙니까?
이게 아니 차마 마이너를 깔 수가 없었겠지. 미국이 있는. 그렇죠. 미국 이게 또 이 사람이 뭐하고 연구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이론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에디터들이 야 이건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게. 우리가 또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엄밀한 시각으로 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테드 커트레빗. 이렇게 장애인 필드 티어리 워낙 유명하시죠. 맥클랜드, 해크만 아까 보였던 그 팀 프로세스 모형 기억나십니까? 해크만 에도는요 해크만이 아니라 해크만 올드 해의 모형이에요. 혹시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어토노미, 피드백, 타스크 시그니피컨스, 스킬 바라이어티. 맞습니다. 루산스,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그마, 구루 피플스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리더십, 어센트 리더십의 창시자, 그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성 리더십. 로페라다, 목표 관리 이론. 그럼 유명하신 분들이죠. 마이너, 느껴준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럼? 동기 이론. 또 바스. 병원 역적 리더십. 트랜스포머 에너지 리더십. 도전투 바스잖아요. 이런 대가들, 이 대가들은 뭐야? 이건 진짜 이거 맞는 얘기야. 사이언티픽 밸리디티 있어. 또 뭐야? 유스프리스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거 좀 낮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 쓰는 것도 그렇잖아. 보세요. 둘 다 로우 누구예요?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피라미드, 메슬로우 피라미드, 욕구 위계이론 이건 사실은 사이언티픽 밸리디티 맞아요. 잘 모르셨겠지만 이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모델을 쓰지는 않죠. 우리가 일종의 철학이고 사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냥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인간은 인간은 뭐 사람들 조종하고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다운 그 뭔가가 있어. 그 철학 자체를 존중하는 거지. 인간의 욕구 자체가 위계를 갖고 있어서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 욕구가 안 생기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허시 앤 블렌처드. 상황적 리더십.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완전히 지시를 해야 되고 어제는 코칭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기 이제 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나마 좀 유스프리스 커스터머라는 건 뭐예요? 약간 의문이다. 근데 이게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의문이다. 그 영역이 있는 것 중에서도 하이한 것. 얘들까지는 우리 좀 써먹으면 하겠죠. 얘들 좀 봐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들도 꽤 좋은 이론들 많아요. 좋은 이론 많잖아. 웰버 이론, 그럼 익스펙턴스도 있고, 포트의 노로도 있죠. 아담스, 공정성 이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리더십의 다양한 어떤 행동 이론과 또 조직 행동론에서 얘기하는 동기에 관련된 이론들, 또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들을 좀 무분별하게 그냥 어디서 누가 얘기하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보다 갖다 쓰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역량 모델에서 그 리더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또 그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그 동기에 대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어떤 것 좀 검증된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었으니까 쓰겠다 이거보다는 검증된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 모델에 이걸 도입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타당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아까 특성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혹시 이 드루라는 학자는요 뭘 주장하신 분이냐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 행동이 그래 관계 중심의 행동이라든가 과업 중심의 행동이라든가 그 행동을 나한테 계속 보여줘. 그러면 그 학습 가능해. 그거 그때 맞아. 그런데 그 행동을 더 잘 발현하게 만들거나 그 행동이 더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기반하는 거예요? 트레이트잖아. 그 트레이트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행동만 학습을 하고 행동만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알아야 돼. 그 트레이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트레이트 행동은 뭐 해야 돼? 통합해서 봐야 돼.
통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요, 리더십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리더십의 특성 모형은 어떻고, 여러분 리더십 배우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도 많으실 거야. 예전에는 특성 모형이고, 지금은 행동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뭘 봐야 된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들도 리더십 역량을 볼 때, 뭐만? 행동에 집중해서 보거나, 트레이트만 보거나,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뭘 봐야 된다?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 모델을 측정할 때는요, 원래 역량의 정의가, 컴피턴스의 정의가 뭐였어요?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이었잖아요. 고성과자의 행동이었잖아요. 거기에도 뭐도 봐야 돼? 트레이트도 같이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럼 그 트레이트는 뭐도 있어요? 다크도 있고 브라이트도 있죠. 그쵸? 이 다크와 브라이트가 뭐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또 뭐?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뭘 만들어내?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겠죠. 그 성과도 역시 뭐가 있어요? 다크도 있고 브라이트도 있겠죠. 이것들은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실제로 조직에서 우리 전반적인 리더십의 영향을 보는데 좀 더 타당하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한다. 리더가 이런 우리가 좋은 거 테스트 퍼포먼스도 있고 뭐 OCB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잡 사티스팩션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것만 만드는 리더의 특성. 이게 우리 조직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조직에 지금 이런 고민이 많아. 지금 콰이트 퀴팅. 회사에서 와가지고 일을 한척하지만 일 안 하는 놈들. 또 뭐야? 또 턴오버 인텐션. 심심하면 나가겠대. 맨날 와가지고 맨날 잡코리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놈들. 이게 오히려 우리 조직의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직의 현실들이 뭐들 있어요? 브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크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다크로 나가는 사람들이 차마 말은 못했지만 리더의 영향에 대해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성과를 볼 때 성과가 뭔지 명확하게 크라이테리언 잘 정해야 된다. 준거 잘 정해야 된다. 근데 이건 브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크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CEO나 임원 레벨에서는 사실 브라이트보다 다크에 관련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맨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브레이트 레디그네이션.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대퇴사의 시대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쪽의 사회적인 혹은 조직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행동만 볼 게 아니라 트레이트와 결합된 모형을 보는 것이 마치 이건 다 따로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때는 이것들이 다 결합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레이트나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들을 다 같이 보는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트레이트와 행동이 있다면 상대적 중요도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B5가 나옵니다. 리더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트레이트죠. 지능, 그 다음에 B5의 요소들이 뭐예요? 리더의 이펙티브니스, 리더의 효과성과 그리고 퍼포먼스와 또 팔로워의 잡 사티스팩션과 그리고 리더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분석된 자료들을 보세요. 자료들을 보시면 아래쪽은 행동 집중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니시에이팅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만들면서 좀 더 구조를 만들면서 이니시에이팅 하냐. 또 컨스트레이션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 이런 행동이죠, 행동. 이 행동들에 관련된 요인과 또 이미 타고난 특성이 각각의 이쪽이 준거죠. 준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R 스퀘어 이거 보면 돼요. R 스퀘어 값이 설명량이거든요. 설명량이니까 R 스퀘어 값을 보게 되면 어디가 더 높아요? 퍼포먼스 이 점수가 있고 아래 점수가 있죠. 이 점수가 있고 이 점수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얘가 위에 박스가 트레이트, 아래쪽이 비헤이비어예요. 어느 쪽이 높습니까? 비헤이비어가 높죠. 그래서 특성보다는 행동이 전반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예요? 이건 이제 퍼포먼스이고 그런 퍼포먼스 이쪽.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항목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이고 예. 퍼포먼스이고 그다음에 사티스팩션이고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한지 그런. 여기서 이모셔널 스테빌리티는요, 뉴로티시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뉴로티시즘이 높으면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낮은 거고요.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던 뉴로티시즘, 신경 증상이 높은 거죠. 네. 좀 질문이 네. 특성과 행동이
저 네 가지 중거의 관점에서 네. 특성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 아시다시피 위계적 행위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A 갖고 있는 설명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걸 하는 그 기법이 있고 위계적 행위 분석의 경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집어넣고 예. 동시에 집어넣고 분석하는 기법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원래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뭐냐면 원래 트레이트가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예. 트레이트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이 이걸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각각을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서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동시에 집어넣어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행위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을 그렇게 써가지고 보니까 뭐보다 특성보다 행동적인 영향이 더 크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원래 모형에 따르면 그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도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분석 방법 중에 그런 분석 방법을 쓰시는 거죠. 네. 여하튼 이걸 보면 특성보다 그러니까 원래 특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성과 행동을 다 병렬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거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량을 동시에 분석을 했어요. 동시에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행동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 위에서 빈칸 있는 건 뭐예요? 빈칸이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얘가 인텔리전스가 사스펙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거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넣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저 아래 베이스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변형적 리더십에 뭐가 있냐면 그게 나중에 때는 아시다시피 그거예요. 방위명이에요, 방위명. 니들 알아서 해. 나도 모르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럴 퍼포먼스는 없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조사를 안 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MB 액티브, MB 패시브는 이것 역시 그 변형적 리더십에 뭐가 있어요? 반대되는 게. 변형적 리더십 반대. 거래. 바스가 거래적 리더십.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저요. 예. 거래적 리더십 뭐가 있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익셉션.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게 있어요. 매니지먼트 바이 익셉션. 이런 거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 중에 한 요소거든요. 그걸 액티브하게 하느냐, 패시브하게 하느냐. 이에 따라 좀 다르다. 뭐 이런 걸 분석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리더십의 행동들을 주로 본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트레이트. 예. 저기 리더 이펙티브니스가 불 퍼포먼스 이거 세 개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는 리더십의 효과성이잖아요. 효과성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리더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리더의 영향력, 내 행동에 있어서 팔로워 행동이나 팔로워의 어떤 이런 거 성과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그 자체예요. 사스펙션 그 자체. 그러니까 물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스펙션이 높겠죠. 상관관계는 얘들끼리 있어요. 얘들끼리 있지만 측정하는 지표는 달라요.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특성하고 행동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독립적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네, 평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리더의 행동 양식이 예를 들면 팔로워의 job satisfaction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사람의 트레이시 어떻든 간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레이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구조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병렬로 두고 예. 일단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정의를 우리가 퍼포먼스나 그 뒤에 있는 중거 있잖아요. 그 중거를 예전에 뭐 봤어요? 주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satisfaction이냐, 퍼포먼스냐, 뭐 이런 거, 요거 위주로 주로 많이 봤죠. 근데 최근에는 퍼포먼스의 정의가 이게 트래디션 메저먼트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 트래디션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로 측정하지 않죠.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예요? BSC죠. BSC잖아요. 여기 뭐 넣었어요? 예, 이런 거 넣었잖아. 이노베이션 어디? 이런 거 넣었잖아요. 얘가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 얘는 뭐예요? 전형적인 성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혁신행동이나 학습행동이 전형적인 성과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걔들이 뭐야? 이렇게 삽입이 돼요. 포함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건 이모도 마찬가지죠.
멜커 벌드리스는 이번이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상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하지만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 여전히 유효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측정을 할 때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우리 퍼포먼스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1번이 뭡니까? 1번이 리더십. 1번이 리더십. 이런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가 예전에는 타스크 퍼포먼스 이것만 얘기했는데 현재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CEO나 또 임원분들이 다 어디에 관심 있어? 뭔가 퍼포먼스 정의가 되게 다양해짐에 따라서 준거가 엄밀하게 퍼포먼스 정의라기보다는 준거의 정의가 준거의 그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전에 있는 선행관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다크사이드 오브 리더십을 보게 되면 이게 메타연구예요. 메타연구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스터디 오브 스터디즈예요. 그동안 이 관련된 연구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연구를 압축한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연구보다도 메타 어널리시스 연구는 좀 믿어볼 만하다. 왜?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 봤으니까 뭐가 높다? 외적 타당도가 높다. 외적 타당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다크 사이드 하면 머릿속에 뭔가 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자들은요 수없이 많은 정도로 다크 사이드를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십 다크 사이드를 난 처음 들어고 한다면 좀 아쉬운 거죠. 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재밌는 표현도 많아요. 이불 리더십 이런 표현. 좀 세지 않아요? 뭐 이렇게 티라니 정도야, 뭐 폭군 정도야. 그냥 귀여운 정도죠. 막혀야 돼. 이해가 가는데 저기 위에 중에 익스플로이테이티브 리더십을 왜 다크사이드라고 어디 말씀? 아래 이불 아래 이게 익스플로이티브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용한 착취한다는 뜻의 익스플로이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익스플로이티브하고 또 익스플로어하고 거기에서 그게 어디 나온 개념이죠? 익스플로이티브 어디서 어디 나오죠? 디자인 티킹에서도 디자인 티킹 맞아.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아마 그 개념에서 가져오시면 얘는 되게 좋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 티킹은 되게 좋은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착취라는 개념이에요. 착취. 선생님 디자인 티킹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그래서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르셨구나. 사용을 마취가 저에게 엄청 많이 나니까 그게 먼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이게 뭐냐면 기존의 메타 연구를 해왔던 게 있어요. 이분들도 메타 연구를 한번 했었고 이분들도 역시 메타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K는 그 연구 건수예요. 자기들은 요렇게 연구들을 이렇게 쭉 봤었고 그리고 우리 스터디에서는 어떤 것 얘들 간의 관계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크들을 쭉 모아놓으니까 걔들은 뭐라고 연구를 했어요? 네거티브 아포티버티 하고는 플러스다. 그리고 포지티브하고는 마이너스다. 잡센스하고는 마이너스고 잡텐션하고는 플러스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밝혀내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을 보면 CWB라는 게 나오죠. CWB라는 개념을 아시는 거예요. CWB 위에 거라고 밑에다. 위에 거였어요. 여기 밑에 써있잖아. 네. 이게 카운터 프로덕티브 워크웨어라고 해서 이게 반생산적 업무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으시다면 우리 조직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너무 일을 안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조직 심리학에서 진짜 관심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왜 CW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조직 심리학자들이 CW에 오랫동안 꽂혀 있었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지표야. 조직이라면, 팀이라면 이 지표 좀 확인해야 돼.
라고 조직 심리학자들은 이 지표가 너무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여쭤봐도 이 지표에 대해서 들어봤다, 익숙하다 뭐 이런 분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학부 때부터 CW에 위해서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학부 시절 제가 언젠데, 미안합니다. 좀 나이가 그때부터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다. 그때는 이제 막 무시한 게 있는 거죠. 썩은 사과. 예? 이게 왜 중요할까? 전이 되니까. 아, 맞아요. 전이 되기 때문에. 전이 되기 때문에. 이건 CW는요, 전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원천적으로. 생산성을 낮춰서. 이게 카운트 프로덕티브 자체가 반생산성입니까? 그 동어를 반복한 성격이에요. 장성을 해석하면 망할 거예요. 맞아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죠. 일단 CW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CW가 왜 중요한지는 일단 언급하고 이제 방법으로 가요. 자, 조직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산업적 심리학자들은요, 그냥 항상 결과 지표를 뭘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과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야?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5개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성과를 내냐, 이거.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응용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뒤에는 뭐가 있다? 퍼포먼스가 있다. 퍼포먼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퍼포먼스라는 게, 지금 당장 퍼포먼스 내는 것이 영속기업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영속기업이 되는 방법입니까? 장기 성과를 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온고이 계속 할 수,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러면 현재 타스크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현재의 성과예요. 그래서 타스크 퍼포먼스 측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영양 모델이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코 가능하지 않다. 어떤 리더십 영양 모델도 타스크 퍼포먼스를 이걸 주가로서 이거 하나만 두고 그렇게 영양 모델을 만들면 이 조직 뭐야? 지금 당장 살아남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조직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청명하면서 영양 모델을 하는 거다. HR이 그 짓을 하는 순간 HR은 뭐 하는 거다? 이건 반영이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타스크 퍼포먼스 봐서는 안 돼. 그럼 뭘 봐야 돼요? 장기 성과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장기 성과를 봐야 돼. 그 장기 성과를 내는 그 변수가 뭐였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장기 성과를 예측해주는. 즉, 장기 성과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이게지먼트도 있긴 하지만 장기 성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조직 시민 행동. 그렇지, 오스라고. 이게 오스리에요, 오스리. 오스리가 조직의 장기 성과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장기 성과를 우리가 측정이 어렵잖아. 근데 오스비를 보면 얘가 높아. 그러면 조직이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예측이 가능하죠. 왜?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오스비가 뭐예요? 이걸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그러죠.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오건이나 제가 크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타성이죠. 이타성. 두 번째는 civic virtue. 세 번째는 courtesy. 그래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처음 듣는다. 라는 표정이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스비를 쉽게 얘기하면 5건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5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Good soldiers behavior. 기억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Good soldiers behavior. 그러니까 그게 뭐야? 좋은 군인의 행동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통신병이야? 자, 전장에 나갔습니다. 옆 동료가 쓰러져. 내가 할 일은 뭐야? 나는 업무 역할은 통신병이야. 통신만 하고 있어. 이거 굿 솔저예요, 배드 솔저예요? 배드 솔저지. 옆에 쓰러져 있으면 어때? 그 뛰어가서 이거 저놈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러면서 뭔가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저놈 함께 살아남고 그리고 전장에서 나오고 이게 굿 솔저 아니에요? 그쵸?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시키지 않았지만 뭐야? 인 롤. 내 롤 안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웃 롤. 밖에 있는 롤을 자발적으로 하죠. 아웃 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그걸 오스비라고 불렀어요. 그게 오스비예요. 그 오스비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면 머릿속에 뭘 들었는데 굿 솔저스 비.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Go extra mile. Go, 가,
어떻게 엑스트라 마일이니까 네가 원래 정해진 게 요만큼 하는 거거든. 근데 뭐야? 엑스트라 마일이니까 더 가. 고 엑스트라 마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 불러? 그러니까 원래 너는 딱 성과 이렇게만 내면 되는 거야. 라고 내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데 그걸 굳이 시키지 않아도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는 거, 그 행동, 그 행동이 뭐야? 그게 O3예요. Good Service Behavior, Go Extra Mile. 그게 이제 오건이라는 학자가 정의야.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리프레이즈한 그 내용이고. 자, OCB는 뭘 예측해준다고요? 타스크 퍼포먼스는 현재 성과지만 OCB는 뭐? 장기 성과를 예측해줘.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뭔가 OCB 좋은 게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나빠지는 걸 예측해주는 거 없어?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잖아. 항상 그렇잖아. 우리야. 원아웃이야. 사람들이 마시가 뭐 궁금해요? 반대되는 거 그렇잖아.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바로 이거 워킹 인게이지먼트잖아요. 워킹 인게이지먼트 직무 연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번아웃 상대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야. 처음에 연구가 번아웃에서 까는 놈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하다가 마시가 좋지. 이거 마시가는 거 보는 거 보니까 어때? 현상을 보니까 일단 이모셔널 이거저스처 정서적으로 소진돼 있죠. 두 번째는요, 시니시즘. 막 냉소주의야. 세 번째는 리듀스드 에피커시. 그래서 효능감이 감소해.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건 뭐예요? 비거, 활력이 넘치죠. 데디케이션, 헌신적이야. 업솔션, 몰두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번아웃의 3요소는요, 워크 인게이지 3요소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리학적 개념들은요, 뭐 하나가 만들어지면 뭐 궁금해지는 거야? 야, 이 반대는 뭐야? 그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심리학자들의 그래서 이 사고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OCB 나왔잖아. 뭐 궁금해요? 야, 이게 장기성과 예측해주면 장기적으로 망할 때 예측해주는 거. 그거 뭐야? 이거 궁금하잖아. 그거 궁금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CW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조립하다 망하겠는데? 정확한 CW 개념이에요. 저거 하다 망하겠는데? 저걸 나오면 이게 CW예요. CW가 만연한 조직이면 이 점수가 계속 우리가 증가하고 있어. 이게 해마다 측정을 했더니 2020년에 이렇고 22년에 이렇고 23년에 이렇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 CW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지. OCB가 증가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성장. 그런 거. 그래서 OCB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분명히 뭘 측정했어요? 다크를 측정했잖아. 다 다크들이었잖아요. 보셨잖아. 요것들. 요거 다 다크들이었잖아요. 다크들 측정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요인도 얘기하고 부정적인 요인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잖아. 뭐예요? 브라이트를 측정을 해도 긍정과 부정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아쉽게도요. 브라이트를 측정하잖아요. 부정이 잘 안 나와요. 왜? 우리는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 안 되거든요. 긍정의 반대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긍정이 없냐? 부정의 반대는 부정이 없는 상태야.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부정은요, 훨씬 예측력이 높아. 하지만 긍정은요, 그게 없다고 해서 부정이 반드시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장기 성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중과 변수를 본다면 중요한 중과 변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뭘 측정해봐야 된다? 리더십 트레이트의 다크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된다. 라는 게 지금 모든 조직 심리학자들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밥 먹으러 가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배고파. 네. 밥 먹고 오는 식사로 가시죠.